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제 옆에 보시고 계신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난 23일 오후 SNS 단체방에 올린 일본 중의원과 함께한 사진입니다. 당시 김 의원은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99명이 함께한 SNS 단체방에 한일 연대농성이라는 글과 함께 일본 이펀 민주당 소속 후토리 의원과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요. 이 농성장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촉구하는 민주당의 농성장이었고, 마치 이런 농성에 일본 중의원이 힘을 실어주는 것 같은 뉘앙스로 사진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곧바로 비판 여론이 들끓었었는데요. 자, 만약 일본 국회의원들이 일본 의사당에서 총리 부인의 수사를 촉구하는 농성장에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참석시켰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일본 외무부, 일본 언론 또는 일본 국민들이 나서서 한국 국회의원이 주권을 침해했다, 내정 간섭을 했다며 비판을 했을 게 자명하죠. 국내 문제에 일본 의원을 끌어들인 것 자체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해당 사진에서 김용민과 주먹을 불끈 쥔 일본 중의원의 입장 표명이 있어 논란이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의 행동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윤 대통령이 소속된 국민의힘에 대해서 마이너스로 쓰여져 정말 유감스럽고 대단히 슬프다. 이게 김용민 의원과 함께 사진을 찍은 히데시 이펀 민주당 중의원의 입장이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이 사진을 단체 대화방에 올리고 한일 연대농성이라는 제목을 달았었죠. 마치 일본 국회의원이 자신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의미를 부여한 것인데, 정작 후토리 중의원은 그런 맥락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후토리 의원의 발언을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후토리 중의원은 김 의원과는 작년 8월 초 한국을 방문했을 때 만난 사이라며 이번에 한국의 국회에 갔다가 혼자 앉아있는 걸 봤다, 이렇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앞에는 노트북을 두고 있었고 뒤에 스태프 서너 명이 서 있어서 무슨 작업을 하는가 보다 생각했다며 옆에 앉았다가 김 의원이 먼저 사진을 찍자고 해서 찍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내용의 플랜카드가 있었는지도 몰랐다며, 나는 한국어를 못하고 김 의원도 일본어를 못해 영어로 대화하는데 누군가의 와이프를 이야기하나 하는 정도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후토리 중의원은 그게 윤 대통령의 와이프를 얘기하는지는 인식조차 못했다며 이게 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후토리 중의원의 이번 방안은 맨스필드 재단이 개최하는 한미일 국회의원 간 교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회의에서 후토리 중의원은 한미일 3국의 공동군사훈련을 더욱 고도화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는 민주당이 학을 띠고 반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자, 어쨌든 후토리 중의원은 이날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을 치켜세우기도 했는데, 그는 현재 국제 정세 속에서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게 소신이며, 작년 출범한 윤 정권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은 물론이고 이란 관계 개선, 일미한 방위 협력 등을 높게 평가한다며 오히려 일본 정권의 윤 정권의 이런 노력에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란스러운 국제 정책 속에서 한미일이 더욱 공조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에 동의하는 일본 중의원을 사진에 등장시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민주당 김용민의 행태가 얼마나 국가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인지 후토리 중의원의 인터뷰로 낱낱이 까발려진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는 민주당 김의겸이 EU 대사의 발언을 왜곡 날조의 국제적 문제를 일으키더니 이번엔 김용민이 그 바톤을 이어받는 양상입니다. 이들이 국내 몇 안 되는 지지층들을 상대로 벌이는 선전선동이 국제사회에서는 절대로 먹혀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게 입증이 된 것이고, 또한 이들이 국익에 얼마나 큰 해를 끼치고 있는지 명확히 드러난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쪽팔리다는 말밖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 대활약해 했던 대학생 단체 신전국대학생 대표자협의회, 이를 줄여 신전대협, 여러분 모두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자, 이 신전대협이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하며 전국 대학교 캠퍼스에 대자보를 붙여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오늘 서울대, 카이스트, 부산대 등 전국 90여 개 대학교 캠퍼스에 붙여진 대자보입니다. 대자보엔 언론에 보도된 이재명의 혐의가 나열됐는데요. 대자보에서 신전대협은 민주당을 향해 필요할 때만 미래 세대를 부르짖은 후 가장 높은 곳에서 다음 세대의 목소리를 떠밀어 추락시켰다며 30년 전 선배님들이 외친 민주는 무엇이냐? 범죄 수사를 막는 것은 민주가 아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또한 전대협은 이재명 대표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 권리만 누려서야 되겠습니까? 라며 불체포 특권을 정면으로 비판했는데요. 이런 대자보가 붙은 오늘 오전 김건, 이범석, 신전대협 공동의장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을 가결해달라며 의회 권력을 정당하게 사용해달라고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국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메시지, 그 울림이 잘 퍼져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자, 사실 이 신전대협이라는 학생단체,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 많은 탄압을 받아왔던 단체입니다. 공수처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들로부터 통신사찰을 당하기도 했었죠. 신전대협 측이 문재인 정권하에서 겪은 여러 가지 일들을 요약해보자면 문재인 조국 전 장관의 비판 대자보와 전단지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벌금형, 고소 등을 당하기도 했고, 역시 대자보를 써붙였다는 이유만으로도 경찰이 영장 없이 자취방문을 따고 들어왔고 폴리스 라인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언급해드렸지만 통신사찰마저 당했는데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도 아닌 민간인 대학생을 상대로 통신사찰을 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고난과 고초를 겪고도 신전대협은 굴복하지 않았고 정권이 바뀐 오늘날까지도 그 명맥을 유지하고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이 신전대협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응원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된 중국 비밀경찰의 활동이 한국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가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 공안이 유학이나 취업을 위해 한국에 온 소수민족 위구르인들을 은밀하게 감시, 협박하는 것으로 파기됐습니다. 공안은 위구르인의 귀국을 종용하거나 고향에 남아있는 가족을 빌미로 국내에서 정보 활동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 우선 자료 화면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위구르인 유학생 A씨는 2018년 국내 한 인권단체 모임에 참석했다가 채팅앱 위챗으로 중국 공안이라고 밝힌 사람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모임에 왜 갔고 누구를 만났고 한국인 누구와 이야기를 나눴는지 꼬치꼬치 캐물었는데 이에 A씨는 설명을 했지만 중국 공안은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제대로 회신하지 않으면 주한 중국 대사관의 화교 측에 연락할 것이다. 한국은 비자를 주지 않게 될 것이다 라며 협박을 한 내용이 이 문자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또한 이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한국에 머물고 있는 위구르인 유학생 B씨는 2018년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 중국 공안으로부터 언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보고하고 일주일 내로 중국에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가족이 위험해진다는 메시지가 날아들었다고 하는데요. 제2의 B씨는 아무런 답을 보내지 않았고 그러자 중국 공안 요원들이 B씨 집으로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이들은 주한 중국 대사관으로 가서 여권을 다시 발급받고 귀국하라 라고 종용했고 공안은 기존 여권을 폐기할 것이라며 B씨를 압박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국내 위구르인들이 중국의 공권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실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전문가들은 위구르인들의 피난처로 한국은 안전한 곳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전문가들은 일본 내에는 위구르인 보호단체가 존재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실제로 지난해 당국의 박해를 피해 중국 기독교인들이 제주도에 망명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해 태국으로 가게 된 사건이 있기도 했습니다. 실제 한국은 위구르인들을 난민으로 잘 인정하지 않는 편이죠. 하지만 핵심은 난민을 인정하느냐 아니냐, 난민을 보호해주는 편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히 중국 공안, 즉 비밀경찰이 버젓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 해외 비밀 경찰 논란은 주권 침해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재난 가운데 각국 정부가 조사한 결과 보고서 내용 중 일부는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아일랜드 이 두 국가는 자국에 설치된 중국 비밀 경찰서에 대해서 폐쇄 명령을 내렸고 일본 정부는 도쿄 등의 2개의 비밀 경찰서가 개설된 것을 파악해 조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과 캐나다 등에서도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민간 단체가 제기하는 의혹 수준을 넘어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주권 국가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고 지금도 이런 중국의 행태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중국이 한국에서 자국민을 탄압하고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도록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